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새로운 단원이에요. 가장 마지막 수학 원의 가장 마지막 단원입니다. 등차 수열 하면은 이제 일단 수열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수열은 뭐냐면 수열 해서 수를 나열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를 나열한 거라서 뭐 예를 들면은 1, 100, 마이너스 루트 2, 뭐 i 이런 식으로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규칙성이 없는 것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규칙성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상관없이 그냥 숫자를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놓기만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 모두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규칙성이 없는 거는 요 다음에 뭐가 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갖다 연구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규칙성이 일정한 거 딱 두 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규칙성을 가진 등차 수열 지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에 대한 규칙성을 갖는 등비 수열, 네, 그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두 가지로만 이 전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수열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있었던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번거롭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열에 해당하는 전교육 과정 문제는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는 거는 이렇게 비추를 드려요. 이렇게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열은 이렇게 숫자를 나열을 한 건데 일단 요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1, A2, A3, A4 네, 4까지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네 가지를 먼저 쓴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조그마한 숫자 있잖아요. 요거를 따로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x에서 fx로 가는 함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함수는 대응이잖아요. 여기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고 이런 거를 함수의 표현을 빌어서 생각을 하면 f1, f2 이와 같이 썼지만 수열에서는 여기 집어넣었을 때 숫자를 여기 아래 조그만하게 써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러면 뭐 굳이 F 어쩌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몽땅 다 써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에서 이렇게 어떠한 실수로 가는 이러한 것을 이제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 안에 뭐 물론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복소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복소수 단원에서만 i가 중점적으로 쓰이고요. 방정식을 푸는 것 이외에 함수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거의 i가 잘 안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따로 어떻게 지칭을 해야 될 건데 여기 위에 있는 거를 항수, 함수 아니라 항수라고 얘기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항수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볼 일은 없고요. 제몇 항인가, 몇 번째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와 같은 식으로 보통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단어의 뜻은 항입니다. 항. 요게 첫째 항. 요게 두 번째 항.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어떤 n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a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an을 갖다가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일반항을 쓰는 방법은 우리가 fx는 x 플러스 1 이와 같은 식으로 쓰는 거와 똑같아요. x 대신에 수열은 정의역이 여기 위에 있는 항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연수 정의역을 갖고 있는 n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썼을 때 함수의 식 전체를 알려줬기 때문에 전체 수열은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4 이와 같은 수열이겠거니 라는 거를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비교를 한다면 함수식 요거는 여기 있는 일반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밑에 있는 거 요 조그만한 거는 이 정의역에 있는 숫자 그 다음에 전체 A2, A3, A4 이 전체를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항이고요.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수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수열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 그 함수식을 표현을 한 게 이게 일반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등차 수열은 뭐냐? 등차 수열은 인접한 항 간의 차이가 일정한, 등이 같다예요. 차이가 같은 수열을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같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더했을 때 더해진 양이 똑같다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거는 항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수열의 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것도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뭐 2, 4, 6, 8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등차 수열이고요. 근데 2, 4, 6, 7, 8 이런 식으로 어떤 예외가 하나라도 껴있으면 이거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싹 지우고 요런 꼴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인접한 항 간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차이는 차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무조건 빼야 되니까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부터 왼쪽을 빼준 거를 여기 위에다 이와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커졌는지 혹은 마이너스를 더해주게 되면 얼마만큼 작아졌는지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이다 라고 하면은 100은 1씩 이렇게 더해진 게 처음에 있던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은 차이인 1을 99번 더해준 게 100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밑에 것도 100번째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200이 나오겠지만 100번째 말고 요것도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더하기 2씩 쭉 넘어가서 더하기 2를 한 게 최종적으로 100이 나왔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는 2에다가 여기 똑같은 차이인 2를 갖다가 요거를 몇 번 해야 되냐? 48번 49번 맞지? 52 네 그래요. 사실 원래 덧셈 뺄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 있는 요 100이라는 숫자 이외의 것도 전부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요 가장 앞에 있는 거, 일단 시작할 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거를 초항 또는 첫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렇게 공통되어 있는 차이, 공통된 차이, 이거를 공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항과 공차를 이용을 해서 이 함수식 전체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 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a n번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n번째보다 한 100번째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여기 공차는 더해졌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준 거를 이렇게 똑같이 d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d만큼 더해져서 여기 100번째까지 왔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있던 거 더하기 공차라고 하는 d를 99번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a n번째 일반항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요거는 초항과 공차는 똑같이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99번째, 요게 100번째 했을 때 99번째, 100번, 여기 100까지 왔을 때 50번째죠. 얘가 사실 50번째 했을 땐 49, 그 다음에 100번째에선 99 이런 식으로 공차는 두 번째에서는 a1 더하기 d,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a1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공차는 초항을 처음에 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 전체의 항수보다는 하나 더 적은 숫자를 더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일반항의 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에서 말하는 함수식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을 아무거나 집어넣기만 하면 요 전체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n 대신 50을 집어넣으면 49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초항과 여기 있는 공차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A50을 갖다가 언제든지 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등차 수열을 한번 요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항이 A2, -2, 아홉 번째 항이 16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세 번째 항이면 A3가 될 건데, 요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의 9번째 항, 이거는 첫 번째 항이다. 공차를 한 번 덜 더했으니까 8번 더해준 게 이게 16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 2개, 식 2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면 6, D는 18이니까 D는 3,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3이 6, 6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8,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 D, 이거는 이제 앞으로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을 쓸 때 요거는 마치 그 함수직, 일반 1차 함수의 함수직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쓰게 되면 3, 그 다음에 8이니까 마이너스 8 n 플러스 8이 돼서 3에 8이 난다. 이걸 거꾸로 집어넣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8 플러스 3n-1 이렇게 돼서 3n-11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는 3n-1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n 대신 3을 대입을 하면 a3은 3 곱하기 3-1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요게 처음에 있던 문제와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든 100번째든 1000번째든 어떤 거든 다 알 수 있다, 요거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는 일반항에서 표현이 되는 거는 여기는 n 같은 경우는 이건 정의역에 해당하는 마치 fx에서의 x와 같은 거고, 그럼 나머지 a와 d를 알아내기만 하면 그 등차 수열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특정 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식도 풀어보면 결과적으로는 A2는 A에서 D를 한번 더해준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문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A6은 A에서 D를 5번 더해준 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A5는 D를 4번 더했고요. A7은 A 더하기 D를 6번을 더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쭉 이어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2a 플러스 10t는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시 요거를 2로 나누어서 a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5d 이거는 4, 이런 식으로 전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주면 2d는 8이 나오기 때문에 d는 4,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d가 4니까 3, 4, 12, 12에다가 4까지 더해주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 더하기 n-1 d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n-1 곱하기 4 4n-20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위에도 an을 구하라는 게 답이기 때문에 an은 3n-1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등차 수열의 항을 구하는 거, 요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수열에서는 어쨌든 일반항에 대한 식, 그러니까 함수식을 알기만 하면은 그 함수의 값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항을 알기만 하면 그 수열에 대한 정보를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등차 수열에서는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면 일반항의 식은 초항 더하기, 이제 초항은 A1이라고 여기 앞에다가 있는 밑에 첨자를 안 쓰면 요게 가장 앞에 있는 초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n-1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여기 위에서 보면 초항은 마이너스 1, 인접한 항 간의 차이 이거는 4 플러스 t,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d는 4가 되기 때문에 요 an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n-1 곱하기 4 4n-5와 같은 식으로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79는 제 몇 항인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79는 요 결과물인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을 알려주면서 이제 x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79 일반항을 알려줬고요. x, 즉 여기 수열에 대한 항수를 알려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전체를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84는 4, n이니까 n은 21로 전체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21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7항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7항은 a
7인데 초항 더하기 6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15인데 요거는 초항 더하기 15항이니까 14D 를 해준 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래 거에서 윗짝을 빼주면 요거는 얼마야 8D 이거는 4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쓸 수 있고요. D는 2분의 1. 뭐 D가 분수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뭐 I 뭐 되게 신기하게 I라든지 뭐 루트라든지 이런 복잡한 숫자가 나와도 어쨌든 수열은 수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다시 A를 구하면 여기는 3이니까 3 빼주고 10 해주면 마이너스 15가 A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요거를 갖다가 일반항을 써주게 되면 일반항 A에는 초항 더하기 n-1d 이거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n-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15는 2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1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항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인지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등차 수열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반항이 양수가 되는 요 항을 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는 n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식을 세우게 되면 n은 31보다 크다라는 요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할 때는 요 만약에 n이 31과 똑같아요. 똑같으면 이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항 자체가 양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0보다 커지게 되는 그 순간 그거는 n이 32일 때입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 32항이라고만 답을 써주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이 수열의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뭐 쉽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등차 수열,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가지고 만든 등차 수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게 D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D만큼 이렇게 더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를 쭉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D를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6개의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6에서 D를 더해지게 되는 숫자의 개수가 여기까지 X6까지는 6번 D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D를 더해준 게 55까지 가기 때문에 55라는 숫자는 6 더하기 7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면 D는 7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X4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X4는 요 전체에서 초항은 일단 6이에요. 초항은 6이고 그 다음에 더해지게 되는 n-1에다가 공차 더해지게 되는 공차는 7인 거는 알겠는데 여기는 이 항수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항수는 A4는 원래 여기 X4는 여기 있는 게 요 전체적인 수열에서 봤을 때는 5번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n 대신 5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18에다가 6을 더해줘서 34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X4는 뭐예요? 라고 X4의 값을 정확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34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 거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이런 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차 중항, 하나는 이제 인접한 항 간의 차이가 같다 이건데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인접한 항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거라고 하면은 더 큰 항수가 큰 항에서 항수가 바로 작은 항 바로 왼쪽 거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 전체는 D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수열 전체에 걸쳐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열을 쓸 때는 집합의 표시 방법인 중괄호를 빌어서 이렇게 쓰고요. 요거를 요 가운데 뭐 바라든가 이런 걸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수열의 표현이 됩니다. A1, A2, A3 쫙 하는 무한 집합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전체에 걸쳐서 모두 다 성립하게 되는 이런 식들을 갖다가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네, 요거만 딱 2개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또 특정 지을 수 있는 거는 A, B, C 이러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D만큼 이렇게 더해졌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A와 C를
여기 있는 가운데 숫자인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b에서 d만큼 빼준 거, 그 다음에 b에서 d만큼 더해준 거, 이런 거를 a와 c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c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b 마이너스 t, b 플러스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b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a, c를 2로 나눈 게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등차 수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등차 중항식 이렇게 씁니다.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중항은 이와 같은 식으로 쓰고 마치 평균이에요. 평균. 요놈 중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딱 두 개의 가운데 있는 거, 네, 그게 요 등차 중항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정리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등차 중항을 이렇게 써보면 어떠한 세수가 얘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등차 중항의 식 a 플러스 c 마이너스 나누기 2 이거는 가운데 있는 숫자 이거다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써놓고 이거를 앞에 거 뒤에 거 나누기 2 한 개 요 가운데 있는 숫자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기만 하면 전체적인 문제는 다 끝납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2, 3 마이너스를 아래짝에도 주면 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 5, 3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3만 갖다가 이렇게 쇽 빼주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세수는 여기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등차 수열은 어쨌든 초항과 여기 있는 공차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초항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가장 앞에 있는 걸 초항이라고 얘기했을 때 b는 a 더하기 d 그 다음에 c는 a 더하기 2d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등차 중앙의 식에서 봤던 것처럼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a와 c를 표현을 하게 되면 a는 b-d 그 다음에 c는 b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세 숫자를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세 수를 표현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게 편해요. 뭐 내수면은 a-3d a-t 그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네, 이런 식으로 공차가 2d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꾸며주는 게 이게 편합니다. 네, 내수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직접 들어가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여기 있는 문제를 먼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수의 합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이거를 3개를 몽땅 더했더니 3b잖아요. 근데 요 결과물이 요 문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9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 b는 3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세수의 합이 이렇게 9로 이걸로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등차 수열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세 가지를 더했을 때 d가 자동적으로 삭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느 한 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면 세수의 곱도 마찬가지로 더 편하겠죠. 곱한 거 이게 마이너스 48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3-t 그 다음에 b는 3으로 알려줬고요. 3 플러스 t 한 게 마이너스 48이다 이거니까 마이너스 16은 요 전체 이거를 전개한 9-d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d를 오른쪽으로 나머지를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d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이런 어떤 규칙성이나 이런 게 또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플러스 5일 때와 마이너스 5일 때 두 개 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d가 5일 때 이거는 첫 번째 가운데 있는 숫자를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d만큼 빼준 거는 여기 있는 왼쪽 d만큼 더해준 거는 여기 있는 오른쪽으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2, 3, 8 이와 같은 등차 수열의 세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5일 때 이거는 가운데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이렇게 거꾸로 가졌으니까 이걸 더해주면 8, 2에 마이너스가 붙인 거 이런 식으로 세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답은 여기 있는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 더하기 9 더하기 64
이걸 해주면 68에다가 9를 더해준 거니까 77로 전체적인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어떤 하나만 이용을 하세요. 혹시 뭐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둘 다 양수음수 꼬여있네. 뭐 점점 커지는, 점점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토가 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제한을 해서 풀든가 아니면 이와 같이 그냥 전체적으로 답을 내어주시면 되는 이런 간단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렇고요. 등비 수열은 여기 지금까지 했던 거를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등비 수열도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다음에는 등비 수열 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합,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나머지 수열의 합, 수학적 규납법 이런 정도로만 하게 되면 수학 원이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